자, 첫 번째 아이템 4.3 보궐선거 자정 8시까지 하는데요. 오늘 향후 4.3 보궐선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궐선거 지금 뭐 여야 대표들이 전부 몰려가서 뭐 창원이니 통영이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또 고발도 일어나고 무슨 운동장에서 뭐 으쌰으쌰 했다 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말이 많아요. 예. 먼저 두 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부터 할게요. 예. 전망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두 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500원 내기 뭐 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또 도박 혐의가 되니까 안 되고요. 예. 자, 우리 임 총장님, 자 전망해 보시죠. 몇 대 몇? 저는 1대 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2대 0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대 1이면은 기존대로 그 민주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당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통영 고성은 한국당 저기 저쪽은 창원 성산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정의당 정의당이랑 정의당인데 또는 2대 0이다. 그럼 이가 어디다는 소리예요? 이가 그러니까 0이 자유한국당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자유한국당이 0이 될 수도 있다. 오, 굉장히 제기하셨네요. 그럼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장 대표님은요? 사실 제가 이거 맞추면은 제가 원래 점심 차려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요. 저는 이제 심판이니까 빠지고 자, 두 분 얘기하십시다. 우리 두 분. 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대 1이 가장 확률이 높은데 2대 0이 될 수가 있겠다. 그 2는 어디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2대 0이 될 수도 있다. 2대 0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일단 지금 4시 기준으로 보궐선거 투표 이제 40.2%인데요. 그 2017년도 재보궐선거 기준보다는 6.8% 낮습니다. 낮아요. 그리고 실제 저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아직도 센 지역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제 핫 이슈는 결국 그 창원 성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창원 성산이 일반 20, 30대 특히 40대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 분노한 청년 세대들이 이제 퇴근 후에 7시, 8시까지 투표율이 쫙 증가하면은 충분히 자유한국당이 주석을 다 챙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1대 1까지는 비슷했는데 그런데 2대 0일 수도 있고 0대 2일 수도 있다. 2가 틀려요. 자, 두 분 대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돈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돈이 뭐 100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정심 내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두 분 이야기. 오늘 결과는 10시쯤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10시쯤에 두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망은 약간씩 틀려요. 그런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단은 민주당 지도부와 한국당 지도부가 좀 모습이 좀 달랐어요.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이해찬 대표 베트남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갑자기. 아니 선거 앞두고 대표가 베트남을 가버린다. 이것도 이때까지 이런 대표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갔습니까? 대체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게 단일화를 통해서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통영 고성 지역은 어차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거 아닌가. 아시겠지만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군데 무투표 당선되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이 있습니다. 이군현 의원이었죠. 이군현 의원이었고 그 지역구가 통영 고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영 고성 이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찬 대표 생각으로는 뭐 되면은 재수지만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자기가 민주당이 여기서 할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좀 포기나 방기를 한 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포기나 방기한 거 아니냐. 자기 당의 선거를 뭐 진짜 이번 선거운동 한번 쭉 보시면서 특별히 느끼신 거 뭐 있었습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경남 FC 김기현 대표 지원 유세 그렇죠. 했는데 뭐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실제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랬고 유세 옷을 입고 그 이름이 박혀진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좀 과한 거 아닌가, 좀 판단 미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사건이 나고 이제 보니까 농구장 그렇죠. 또 거기 농구장 갔대요. 농구장 가서 실제 뭐 이거 다 하셔가지고
인사하고 네네.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럼 뭐 이게 꼭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있나, 좀 여론에서 너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수위가 좀 높지 않나.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 실제 그 2천만 원 징계 받았다고 해요. 네. 경남 FC가. 네. 근데 좀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대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천만 원인데 어찌됐든 경남 FC가 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내야 된다고?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당원들이 좀 돈 좀 걷어서 물론 실정법 위반 여부는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은 논란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뭐든 따지기 전에 이럴 땐 한국당이 시원하게 통 크게 그래 미안하다. 어찌됐든 누르키쳐 죄송하다.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돈 내겠다 하는 것이 네. 공당의 전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떤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경남 FC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2천만 원은 이제 과징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아마 그 선거 그 경남 FC 경기나 또 앞에 실업리그라고 그러나요? 그 경기에도 뭐 운동하러 많이 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갔는데 이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유난히 문제가 됐는데 그러나 어찌 하든지 간에 그냥 미안하다. 우리가 좀 몰랐다. 네. 알았으면 안 가죠 그거.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뭐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도 좀 쪼잔해 보여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제 두 군데인데 지금 이제 좀 0대 2, 2대 0이 뭐 틀려요. 그러면 지금 부산이 이제 PK이지 않습니까? PK. 자 그쪽 동네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쪽 오늘 어떻습니까, 올라오기 지금? 전에 뭐 제가 이제 가장 오늘 보궐선거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네네. 올라오면서 이제 주변 분들께 그 민심의 동향을 한번 여쭤봤는데 아까 제가 2대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통영 고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인구 수를 한번 봐야 됩니다. 통영의 인구가 11만 명,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리고 고성이 4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4만 6천. 4만 6천 200명 차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제 퍼센트로 보면은 30% 대 70%이기 때문에 이군현 의원께서 무투표 당선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통영에서 이군현 의원을 이길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고성에서는 나와봤자 통영의 소지역주의에 항상 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성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재미있게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인구가 작은 30%의 인구밖에 차지 않는 고성 출신이시고 양문석 후보께서는 통영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지역에서 3년 4년 전부터 지금 계속 텃밭을 다지면서 지역을 다니신 분이시고 정점식 후보께서는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갑자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통영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고성분들은 이번에 우리 고성 출신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단단히 뭉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통영의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통영 출신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거를 고성 출신한테 뺏길 수 있느냐라는 분위기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점식 후보에 대해서는 뭐 지역에 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당 말고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나왔던 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초창기에 비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줄어드는 영향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뭐 가능성은 제가 확률은 어느 게 높냐라고 하면 1대1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약간의 우려, 그러니까 그런 이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심을 좀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창원 성사는 어떻습니까? 창원 성사는 기본적으로 노회찬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좀 향수가 있고 그리고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변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여 후보께서 이기신다. 혹시 그쪽 동네 사정을 좀 뭐 비슷한 이야기?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 있어가지고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이번 판세를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일단 경남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 총장님처럼
세세한 지역 민심까지는 몰랐지만 실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들이나 민심들이 되게 올라오고 있는 곳이고 실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들이 한번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이제 자유한국당의 보수 지역의 이제 그 핵심 지역인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군수를 다 바꿨거든요. 그렇죠. 고성 군수가 민주당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한번 심판을 세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 이른바 이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게 상당히 그 파장을 일으켰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께서 이번 당대표 선거 안 나오셨더라면 뭐 그래도 뭐 한 포지션으로서 가능한 발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당대표까지 출마를 하셨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대권 준비도 하시는데 이런 발언들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저는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선거철에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 민심을 조금 이렇게 업기에는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말씀하신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 말씀처럼 이 시기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향수나 어떤 그리움 그리고 추모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얘기는 뭐 선거 전략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회찬 의원이 좀 많이 인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후에 추모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있었던 분위기. 참 이상하긴 합니다. 참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그 이야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가요. 이제 2대0, 0대2 물론 1대1이 가능성이 높지만은 2대0일 수도 있고 0대2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2대0이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2승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한국당의 입장, 또 황교안 대표의 입장, 또 민주당 입장 어떻게 됩니까? 그 좀 분석해 보시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황교안 대표의 데뷔 무대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2대0으로 한국당이 두석을 다 챙겨가게 된다면 가장 큰 시사점은 바른미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 성상이 지금 이제 가장 변수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서마저도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한다 했을 때는 실제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 양 계파가 굉장히 갈등을 첨예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자유한국당의 다시 재입당 혹은 합당론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당론.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의 체제가 공고해진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 사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되는 이제 이 황교안 대표께서 또 다시 과거로 주저앉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선거는 속된 말로 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뭐 지금 뭐 가능성 1대1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국회의원 2석을 뽑는 작은 선거지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현 정부에 대한 뭐 비판이랄까요? 현 정부에 대한 또 마지막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있고 PK 지역의 민심의 흐름을 점검해본 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저녁 시간대 내기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시에 보고 다음 뉴스 때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